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강사 김진원입니다. ITQ 엑셀 정보기술 자격 1차 시 함수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모르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관한 내용은 블로그 네이버.com 사자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울정보처리학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직접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터넷에 자료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인터넷의 자료는 다음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도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편해서 네이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서 ITQ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밑에 보시면 시험 정보 자료라고 있으실 거세요. 시험 정보 자료에 들어가셔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봤던 2014년 10월 11일 거 엑셀의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자료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운을 받지 않고 학생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시겠네요. 그러면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수업으로는 오늘 함수를 한다고 했었죠. 이 함수를 가장 먼저 한 이유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한 문제당 20점의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 7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20점씩 7문제, 140점이 되세요. 만약에 저희가 이 7문제를 다 틀리시게 된다면 저희가 바라는 이 A등급이 나오실 수가 없게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문제를 다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4문제, 3문제는 맞춰주셔야 합격이 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지금 사용 연수라고 해서 나왔어요. 사용 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스템의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가입일의 연도를 빼라 라고 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에 연을 표시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사용하는 함수에서는 이열 함수와 투데이 함수를 사용해라. 그리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연을 붙여라 라고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열 함수가 뭔지 투데이 함수가 뭔지 아셔야겠죠. 이 이열 함수 같은 경우는요. 날짜의 연도 부분을 구하는 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날짜 2014년도 11월 9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014라는 연도만 추출하는 함수가 이열 함수가 되시는 거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투데이 함수는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라고 해요. 현재 컴퓨터의 현재 날짜를 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를 쓰실 때는 등호를 넣고 원하는 함수를 쓰시고 그리고 와서 괄호를 여시게 되시는데 이 괄호를 여시게 되시면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today라든지 아니면 now라든지 이 두 개의 함수는 가운데에 인수를 사용하잖아요.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다 라고 하시는 거세요. 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엔터만 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열 함수와 투데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사용 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엑셀 창으로 잠시 넘어가서 이열 함수랑 투데이 함수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2014년 11월 09라는 값을 M7, M6셀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이 2014라는 값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호를 넣으시고 이열 함수를 써주시는 거세요. 그런 다음에 괄호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영어로 써있다고 했죠? 시리얼 넘버 맞는 값을 넣어라라는 거예요. 제가 구하는 거 2014년 11월 9일 이 날짜 M6셀에서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연도만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시면
값이 나오시게 되셔야 되는데 지금 셀 서식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일반으로 가셔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2014가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아까 전에 잘못 나왔잖아요.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셀 서식을 잘못 해놨어요. 다른 곳에 풀면 제대로 값이 나오시게끔 돼 있으실 거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today 함수를 보셔야겠죠. today 함수는 제가 아까 전에 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은 제가 today 함수를 썼을 때 괄호를 열면 영어로 어떤 말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현재 컴퓨터에 등록된 날짜 2014년 11월 9일이라는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수식 입력창은 위쪽에 있으시죠. today라고 저희가 만들어 놨던 함수가 써져 있게끔 돼 있으신 거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결과값, 아래에는 결과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답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좀 지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시스템의 오늘 날짜 연도 빼기 가입일의 연도를 해서 연을 표시하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 연도는 뭐예요? 2014년도네요. 거기에서 가입일의 연도 2012년도네요. 그걸 두 개를 빼면 몇 년이 나와야 돼요? 2014 빼기 2012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값이 나오셔야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간단하세요. 합쳐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 구하는 함수 뭐였어요? today 함수였죠. 그래서 괄호를 열고 괄호 닫고 하면 2014가 나와요. 그럼 저기에서 제가 이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2014라는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2014라는 연도만 추출해야겠죠. 연도만 추출한 함수는 뭐였어요? 그렇죠. 이열 함수였죠. 그럼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2012가 나와요. 맞죠? 201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 2014라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M7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요? today 함수로 구했죠. 그럼 이 가운데 값을 제가 바꿔볼게요. M7이 아니라 today 함수 써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시면 바로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2014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쓰시면 되시겠죠. 아까 이열 함수를 썼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져오냐? 시리얼 넘버 나왔죠. 어떻게 해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라고 했잖아요.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였다 라고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나서 이열 함수 괄호 한 번 더 닫아주셔야겠죠. 괄호를 닫아주세요. 거기에서 빼기 뭘 하셔야 돼요? 가입일의 연도라고 했어요. 가입일의 연도 2012년 7월 2일이네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2012라는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열 함수를 다시 쓰셔서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연도를 선택해 주시고 괄호 닫아 주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2라는 값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값은 뒤에 연을 붙이는 이 연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수식 입력창 다시 가셔서 연산자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 뒤에 연산자라는 건 함수 뒤에 수식 뒤에 문자를 붙일 때 사용하시는 게 연산자가 되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서 연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시고요. 큰 따옴표로 닫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막아 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연산자는 많은 함수에서 같이 나오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엔터를 치시면 이 연이라는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로 쭉 내려주시면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 2014년도 빼기 2012 맞는지 한 번씩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014에서 13 빼니까 1년이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답이 맞았구나. 내가 푼 함수식이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if 그리고 and를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서 정보 활용 비율이 30% 이상이면 높음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낮음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사용하는 함수는 if와
and가 나오시게 되시는데요. 일단 if 함수는 조건부 함수라고 하셔서요. 쓰셨을 때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참일 경우에는 어떠한 값을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값을 넣어라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보시면 이러한 조건 일일 사용시간 3시간 이상 정보 활용 비율 30% 이상이면 참이면 뭐예요? 높음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낮음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낮음은 거짓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런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참으로 늘어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ND 함수를 보실게요. AND 함수는 모든 조건,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참이면 true로 반환,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반환하는 함수가 바로 AND 함수예요. AND는 뭐뭐고 뭐뭐면서라는 말이 나오시게 되시면 이거는 AND 함수를 쓰시면 되세요. 반대로 OR 함수가 있으신데 이 OR 함수 같은 경우는 뭐뭐거나 라는 말이 나오시면 OR 함수를 쓰시면 되세요. 그럼 보시면 OR은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맞다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반환하는 함수가 OR 함수가 되시겠네요. 그럼 문제에서는 일일 사용이 3시간 이상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정보 활용 비율이 30% 이상 이건 두 번째 조건이 되시겠네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맞다면이에요? 아니죠. 이면서죠. 두 가지 조건 중에 둘 다 맞아줘야 내가 너를 높음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니까 AND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럼 AND하고 OR을 비교하는 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예요. 티셔츠가 빨강이면서 바지가 노랑이 낭색. 그럼 뭐예요? 면서라는 말이 나왔죠? AND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티셔츠 빨강, 바지 노랑 두 가지 조건 다 맞아야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티셔츠가 빨강이면서 바지가 노랑인 학생은 누구예요? 재춘이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티셔츠가 빨강이거나 5월식이죠. 바지가 노랑인 학생.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답이기 때문에 빨강 재춘이랑 은식이는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바지가 노랑인 학생, 노랑인 학생. 그러면 답은 1번, 3번이 되시겠네요. 수민이 같은 경우는 티셔츠가 노랑이고 바지가 빨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민이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번 문제를 보시면 저희 활용도라고 해서 일일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서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 활용 비율이 30% 이상이면 조건이 이 두 가지죠. 그러면 if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if 함수를 쓰셨을 때 총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세 가지죠.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고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일일 사용 시간 3시간 이상, 정보 활용 비율 30% 이상 두 개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면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를 여기에다 써주시는 거세요. 그럼 첫 번째 조건, 로지컬 1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조건은 일일 사용 시간. 지금 제가 보면 이형훈 열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형훈이 사용한 일일 시간은 4시간이에요. 그럼 이 값이 F5라는 값이 몇 시간 이상이에요? 3시간 이상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쉼표 로지컬 2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정보 활용 비율이 30% 이상이면 이라고 있어요. 정보 활용 비율이니까 여기 있네요. 이 값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0%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값이 끝났죠. 그러면 괄호를 닫아 주시는 거세요. 괄호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if 함수로 다시 넘어가시게 되시는 거죠. 쉼표 이 두 개의 조건값이 맞다면 뭐예요? 높음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true 값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높음이다. 쉼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낮음으로 표시해라 라고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높음과 낮음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닫아서 함수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제가 엔터를 치시면 모든 값이 답이 나오시겠네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지금 밑에 어떤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정보 활용 비율이 10%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정의된 이름, 활용 비율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정의된 이름은 저희 1작업에서 기본 베이스를 작업하게 되시죠. 거기서 이름을 정의한 저희 뭐 B3부터 B5를 이름 정했다. 그러면 그 B3부터 B5라는 범위 안에서 그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함수를 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count if를 썼을 때 그거에 맞는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해 주시고 풀어 주셔야겠죠. 그러면 지금 count if 함수를 봐볼게요. count 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워주는 함수가 count if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count if 함수를 쓰셨을 때는요. 조건 범위, 어떠한 범위 안에서 그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건 몇 개예요? 두 개가 되시는 거죠. 아까 if는 세 개였죠? 그런 것처럼 두 개를 제가 선택하면 이 count if 함수가 풀어지는 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넘겨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 정보 비율이 1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위로. 예, 여기 있네요. 그러면 count if 함수를 써볼게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써야 되는 건 뭐였어요? 렌즈라는 전체 범위, 조건 범위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보 비율이 10% 이하인 학생 수예요. 그러면 정보 활용 비율이니까 이 전체 범위 안에서 그랬더니 어때요? 이름 정의된 게 바로 뜨시게 되시죠. 이게 안 뜨셨다는 건 이름 정의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쉼표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쓰시면 이상이 되시는 거고 이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그 다음에 등호를 넣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와서 10 하고 %하고 괄호를 닫아 주셔야 되는데 엔터를 치시면 값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count if, sum if에서 조건은 제가 부등호를 넣었을 때 큰 따옴표를 안 넣으시면 값이 제대로 안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sum if, count if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넣으실 때 큰 따옴표로 닫아 주셔야 제대로 된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제가 엔터를 치시면 2라는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3번도 제대로 풀렸네요. 그리고 나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최대 일일 사용 시간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max는 셀 값 중 가장 큰 값. 그러니까 내가 범위를 지정한 곳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 수학 점수라고 했을 때 수학 점수가 100점부터 0점까지 다 있어요. 학생마다 뭐 100점 받은 학생, 0점 받은 학생이 있는데 그 값 중에 제일 높은 값은 뭐예요? 100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져온 함수가 max 함수가 되시는 거세요. 그러면 최대 일일 사용 시간 함수를 시간을 풀어 보실 건데 max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 볼게요. 그러면 함수로 넘어가셔서 4번 문제네요. 최대 일일 사용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함수 쓰셔야 돼요? max를 쓰라고 했죠. 그럼 괄호를 열어 보세요. 그럼 넘버 원 값에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 일일 사용 시간 전체 범위에서 제일 큰 시간은 뭐예요? 6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6이라고 안다고 해서 이것만 클릭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범위 여기를 지정하셔서 일일 사용시간 전체 범위를 지정하셔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6이라는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지금 max 같은 함수는 정말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죠. max의 반대말인 min,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 이렇게 간단한 함수들은 반드시 맞춰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들어가실게요. 예,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좀 잘못했네요. 6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4번은 맥스 함수, 5번은 예, average라고 해서 문제부터 좀 볼게요. 영문학과와 일일 사용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한 거예요. 뭐 D 에버레이지도 있고요. D 썸도 있고 D 카운트도 있고요. D 맥스도 있고 이 앞에 D가 들어가시게 되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 에버레이지 함수라는 건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에버레이지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서 평균, 이 에버레이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D 에버레이지를 쓰시게 되면 몇 개를 선택하시냐면 3개를 쓰시게 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범위, 계산을 구할 열, 조건 범위.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겠죠. 이거는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엑셀로 넘어가셔서 여기 있네요. 네 번째, 5번째 문제. 그러면 지금 풀어야 되는 곳이 여기네요. 영문학과의 일일 사용시간 평균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 쓰시고 에버레이지 써주시고 괄호를 열어주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그러면 전체 범위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 표 범위를 잡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하실 때는 제가 지금 필요한 말을 한번 보세요. 영문학과와 일일 사용시간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학번열 필요 있나요? 없죠. 이름열도 필요 없죠. 학과명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요? 영문학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과명열부터 어디까지 필요해요? 사용시간의 평균이니까 제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사용연수까지예요. 아니네요. 일일 사용시간이 되시거네요. 여기 일일 사용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필요한 열은 학과명부터 일일 사용시간 열까지가 되시는 거세요. 그럼 범위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정보 활용 비율, 그룹 명렬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아예 안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쉼표, 조건을 구할 열, 제가 계산할 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학과명 열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가입일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일일 사용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일 사용시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죠. 3을 쓰시면 되시는 거세요. 이렇게 3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일일 사용시간을 선택해 주셔도 상관이 없으신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이라고 그냥 쓸게요.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열의 일일 사용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3을 쓰고요. 그 다음에 쉼표. 조건은 뭐예요? 범위. 조건은 범위로 입력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학과명과 영문학과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 만약에 식품가공학과라고 하면 학과명과 식품가공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틀리시게 되세요. ITQ에서는 문제에서 아예 학과명과 영문학과를 붙여놓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 식품가공학과다 라고 하면 영문학과가 여기 안 써있고 바로 밑에 써있고 식품가공학과가 위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따르게는 어떻게 푸냐? 그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학과명 쓰시고 아니면 그 밑에다가 식품가공학과에서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학과명열과 영문학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닫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4라는 값이 나오시게 되시는 거세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가입일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의 가입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 이거 H14셀이 뭐였어요? 아마 기본 베이스 해보신 분들은 알죠? 이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 그 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셀에서 그것에 맞는 이름의 가입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vlookup 함수 찾는 값을 범위에서 찾아서 열의 위치에 있는 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vlookup 총 몇 개를 선택하시냐면 찾는 값, 범위, 열번호, 유형이 있어요. 이 찾는 값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어떤 거예요? H14셀. 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한 값이 되는 거죠.
이 데이터 유효성한 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데 어떤 범위 안에서 찾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열번호는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번호를 가져오냐, 그 값을 가져오냐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게 되시는 거세요. 이 vlookup과 반대적인 개념이 바로 hlookup이에요. 아까 전에 보시면 vlookup은 열의 위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hlookup은 행의 위치예요. 열은 세로, 행은 가로죠. 그렇기 때문에 vlookup은 열을 찾을 때, hlookup은 행을 찾을 때가 되시는 거세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의 가입일을 구하시오. 그럼 바로 이쪽이 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답 해놓은 걸 보시면 지금 이형훈일 때 지금 가입일은 언제예요? 2012년 7월 2일 맞죠? 제가 이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한 것을 바꾸면요. 나정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정빈일 때 또 이렇게 바뀌시게 되시는 거세요. 나정빈일 때 2012년 10월 1일 자동으로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한 것을 바꿨을 때 가입일도 바꿔줬다. 이렇게 사용하신 게 vlookup 함수가 되시는 거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vlookup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vlookup 그럼 가장 처음에 뭐였어요? 찾는 값이었죠. 아까 제가 찾는 값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유용성 검사죠. 이걸 보고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H14셀이라는 걸 보고 찾는데 쉼표 테이블 어레이 어느 범위를 보고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희 데이터 검사한 거 있죠. 이름일 때 저희가 뭘 찾는 거예요? 이름을 보고 그렇죠. 가입일을 찾는 거죠. 그럼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는데 이때는 좀 다르게 해주세요. 기준이 되는 행을 잡지 말고요. 그 밑에 제가 필요한 건 여기잖아요. 왜요? 이름하고 학과명 가입일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답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영훈부터 가입일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세요. 그리고 나서 쉼표 코인덱스넘 가져오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학과열을 가져와야 돼요? 가입일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름을 보고 가입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열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뭐였어요? 쉼표? 유형이죠. 유사일치냐 정확하게 일치냐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 이름이 나정빈일 때 나정빈 똑같죠.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일치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유사일치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만약에 점수가 있을 때 뭐 0점부터 100점이 있다. 근데 내가 76점을 찾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거의 가장 근사값을 찾아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유사일치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름이 나정빈, 정민호일 때 정민호. 이때의 가입일은 언제냐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를 눌러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시겠네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신 거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7번 문제는 좀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정보 활용 비율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프린터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디라고 했냐면 이 정보 활용 비율이요. 지금 이미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좀 해제해 볼게요. 지금 해제를 꼭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보시면 제가 정보 활용 비율 이 셀에다가 얘네가 뭘 적용한대요? 막대 스타일 빨강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한대요. 그럼 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 그리고 나서 빨강 최소값 및 최대값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최소값 및 최대값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기타 규칙에 가시면요 자동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데이터 막대에서 그냥 이 빨강만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렇게 해주셔서 클릭해 주시면 끝나시게 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네요. 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좀 어려우시고 좀 많이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많이 사용해보고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를 많이 사용 안 하고 많이 보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고 계속 사용해 보시고 고민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요.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여기다 글귀를 하나 적어놨어요. 이 글귀가 뭐냐면요. No pain, no gain이라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나라 말에도 그게 있죠.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이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라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글귀인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노력하셔서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노력을 하셔서 꼭 반드시 얻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보처리학원의 강사 김진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